페퍼저축은행에게 이런 밤이 올 것이라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원정 경기, 상대는 리그 2위 현대건설. 시즌 내내 아쉽다, 한 끗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달고 다니던 팀이었다. 그러나 이 경기는 단순한 이변으로 정리되기엔 결이 달랐다. 페퍼저축은행은 우연히 이긴 팀이 아니었고 현대건설은 단순히 컨디션이 나쁜 팀도 아니었다. 이 경기는 페퍼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꾸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왜 지금 시마무라와 조이가 박정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합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가? 경기 초반 흐름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1세트는 팽팽했다. 점수는 엎치락뒤치락했고 페퍼의 공격은 사실상 조이에 집중됐다. 1세트에서만 12점, 공격 점유율 45% 이상. 이는 전략이라기보다는 구조적 필연에 가까웠다. 반면 현대건설은 공격 분배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카리, 이예림, 양효진, 자티스가 고르게 점수를 나눴고 경험과 안정성에서 앞섰다. 결국 25-23, 현대건설이 첫 세트를 가져갔다. 이 지점까지만 보면 평범한 전개였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세트가 시작되자 경기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현대건설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범실이 급격히 늘어났다. 공격 성공률은 20% 초반까지 떨어졌고 리듬은 완전히 끊겼다. 이 상황에서 현대건설 벤치는 과감한 선택을 했다. 주전들을 대거 벤치로 불러들이며 사실상 2세트를 정리하는 판단을 내렸다. 반대로 페퍼저축은행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조이가 잠시 숨을 고른 사이 시마무라가 중심으로 떠올랐다. 중앙에서의 결정력, 블로킹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주저하지 않는 선택이 살아났다. 2세트 공격 성공률 67% 대 20%. 점수는 25-15. 이건 접전이 아니라 구조 붕괴였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포착된다. 페퍼는 더 이상 조이 한 명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지 않았다. 시마무라가 살아나자 공격 루트가 넓어졌고 세터의 선택지는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득점 분산이 아니다. 상대 블로킹의 기준점을 흐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전의 페퍼라면 1세트를 내준 뒤 조급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 페퍼는 기다렸다. 상대의 실수가 쌓이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했고 그때 폭발했다. 이것이 이번 승리를 기적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보는 이유다. 3세트에서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초반 잠시 끌려갔지만 연속 득점으로 분위기를 되찾았다. 조이와 시마무라가 다시 중심에 섰고 교체 투입된 선수들까지 제 역할을 해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화려하지 않았음에도 경기 흐름을 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각자가 필요한 순간에만 존재했고 불필요한 욕심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올 시즌 페퍼에게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공격 성공률은 전체적으로 50%에 근접했고 범실은 눈에 띄게 줄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화두가 이동한다. 왜 이 경기 이후 시마무라와 조이가 박정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합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는가? 이는 특정 선수를 밀어내자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페퍼의 공격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박정하는 오랫동안 페퍼 공격의 한 축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페퍼는 누군가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 조이는 해결사로 남았고 시마무라는 흐름을 바꾸는 축이 됐다. 이 조합은 공격을 단순화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택지를 늘렸다. 이 승리는 단순히 현대건설을 잡았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다.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내내 지적받아온 문제, 즉 결정력 부족과 범실 관리 실패를 스스로 수정해냈다는 데 있다.
더 이상 아쉽다는 말로 정리되는 팀이 아니라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팀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시마무라와 조이가 있다. 이 조합이 일시적인 폭발인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이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경기를 기점으로 페퍼저축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승리가 만들어낸 여파는 경기장 밖에서 더 크게 번지고 있다. 단순히 현대건설을 이겼다는 결과보다 페퍼저축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가가 더 많은 질문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자연스럽게 박정아의 이름이 놓인다. 이 경기에서 박정아는 존재했지만 중심은 아니었다. 득점은 많지 않았고 공격 효율도 눈에 띄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페퍼가 이 사실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공격은 더 유연해졌고 흐름은 더 안정됐다. 이는 개인의 부진 문제가 아니라 팀이 더 이상 특정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이번 경기에서 페퍼의 공격 구조는 분명했다. 조이는 해결사로 기능했고 시마무라는 흐름을 전환하는 축으로 작동했다. 조이가 초반 공격을 책임지며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면 시마무라는 중앙에서 과감하게 승부를 걸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득점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의 블로킹 기준 자체를 흔들었다. 현대건설은 조이를 기준으로 수비를 세우다 중앙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했고 그 순간부터 수비 간격이 무너졌다. 페퍼가 원했던 장면이다. 박정아가 빠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구조가 아니라 박정아의 비중이 줄어들어도 유지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변화는 페퍼에게 위험이자 기회다. 박정아는 경험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선수다. 중요한 순간 흐름을 끊지 않고 팀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페퍼는 그 역할을 구조로 분산시켰다. 범실 관리, 공격 선택, 리듬 조절이 특정 선수에게 집중되지 않았다. 이는 팀 전체가 한 단계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기존의 중심 자리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래서 시마무라와 조이가 박정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조합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조합이 현재 페퍼가 가장 안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전 이후 페퍼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다. 더 이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팀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흔들 수 있는 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물론 한 경기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경기가 페퍼에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줬다는 점이다. 조이의 꾸준함, 시마무라의 회복, 그리고 박정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 공격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페퍼는 더 이상 하위권의 변수가 아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변화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시즌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탄인지. 결국 이 경기의 의미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길 수 있는 구조를 처음으로 증명했다. 그것도 리그 2위 현대건설을 상대로 원정에서 우연이 아닌 방식으로. 이 승리는 특정 선수가 폭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가 아니라 팀이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시즌 내내 지적받아온 결정력 부족, 범실 관리 실패, 흐름 유지 능력 부재라는 키워드가 이날만큼은 모두 사라졌다. 시마무라와 조이의 조합이 박정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옵션으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박정아 개인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팀이 특정 이름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기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데서 나온 평가다. 조이는 여전히 페퍼의 가장 확실한 해결사다. 그러나 그 해결사가 고립되지 않았을 때
시마무라라는 축이 살아나며 공격은 훨씬 입체적으로 변한다. 중앙이 살아난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상대는 더 많은 선택지를 고려해야 하고 그만큼 실수의 여지도 늘어난다. 현대건설이 그 덫에 걸렸다. 박정화의 존재감이 줄어든 경기에서 페퍼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팀 운영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다. 이는 곧 로테이션의 유연성, 전술 선택의 폭, 그리고 위기 대응 능력이 동시에 확장됐음을 의미한다. 페퍼는 처음으로 누가 빠져도 버틸 수